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기소될 때 검찰이 썼던 공소장,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그 안에 범죄 일람표, 거기에 나온 그 파일 삭제 기록이 지금 전국을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좀 좁혀지고 있죠.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도보다리 그때 한담을 했죠. 도보다리든 아니면은 남쪽 지역인 해담 장수였던 평화의 집이든 그쪽에서 김정은에게 USB 이동식 저장 장치를 줬다. 이까지는 지금 정부 이단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USB가 전달됐다. 자, 이 USB 안에 그런데 PT 동영상이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것이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시면은 문재인 2018년 북에 건넨 USB에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담았는데 그 안에 원전 포함 여부,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에 지어주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지금 핵심 쟁점입니다. 자,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월성원전 같은 거 조기 폐쇄를 하고 막 이러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것을 과연 USB에 북한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게 들어있느냐. 이것이 지금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청와대 이쪽에서는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발전소 담긴 USB 전달은 인정했다. 이렇게 되니 야당에서 북한의 보답 차원 원전 추진이 의심된다. 보답 차원, 남북정상회담 보답 또는 대가, 또 김정은의 이 서울 답방을 바라면서 그 대가로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야당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문재인 분명한 답변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안 하겠죠. 이 중요한 현안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뒤로 숨어왔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원전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경로를 하고 이렇게 이 원전 문제를 따지니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당히 또 화를 냈다. 이런 이야기만 청와대 참모들 진 속에서 들리고 본인은 아직 앞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원전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일단 이렇게 원전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아일보 오면 보시면은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에 건넨 발전소 USB가 핵심입니다. 여당은 원전 내용 없다. 그냥 원전 내용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당은 내용을 밝혀라.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고 상당히 엄중한 이야기다. 자, 충격적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충격적인 어떤 후폭풍이 엄청날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여기서는 이제 평화의 집에서 문 대통령이 전달을 했다. USB. 당시 청와대 참모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구체적 내용은 지금 안 밝히고 있습니다. 삭제 문건, 북한 원전에 지어준다는 이 문건이 삭제가 됐죠. 530개가 삭제가 됐는데 그중에 17개 파일에서 북한 원전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삭제된 문건이 문재인에게 보고됐는지 안 됐느냐. 문재인 대통령 또 청와대 핵심에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지금 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쟁점이 되겠죠. 산업부에서는 경제협력 대비 아이디어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USB 메모리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맞지만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발전소는 있는데 원전은 없다. 자, 발전소면은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발전소는 있지만은 원자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도보다리 현장에서 USB를 건넸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저도 어제 도보다리의 USB는 진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USB 메모리는 공식 회담이 진행된 판문점 남쪽 평화의 집에서 전달됐다고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설명한다. 뭐 도보다리 옆에 평화의 집이 있죠. 평화의 집이든 도보다리든 건네진 건 확인이 된 겁니다. USB가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 안에 발전소라는 건 있다는데 원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자, 오늘 조간 조선일보 보시면은 이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조선일보 일면 탭 보시면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삭제된 문건에 이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든 어떤 뭐 그냥 발전소든 그 지원한다는 3가지 방안이 담겨 있는데, 그 장소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원전과 가까운 장소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더 보시면은 산업부 삭제 문건, 북한 원전 지원 방안 3가지 검토를 했다. 북한 심포에 건설하는 방안, DMZ에 원전을 짓는 방안, 우리나라 신한울 발전소에서 전력을 송신하는 방안. 자, 이 3가지 방안이 삭제된 문건 안에 버젓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포, 또 우리나라 신한울, 그리고 다 원전과 관련된 지역입니다. 이 문건, 그 17개 문건 가운데 삭제된 그 북한 원전 관련 17개 문건 가운데 파일 이름이 180514, 이것은 2018년 5월 14일에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제목이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란은 과거에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가 있었죠. 캐도가 경수로를 지으려고 했던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그게 한경남도 심포시입니다. 경수로를 건설하려고 했던 거기에 원전을 짓는 방안. 자, 같은 원전 그 지역이죠. 이안은 비무장지대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그리고 사만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미묘하죠. 신한울 3, 4호기를 완공해서, 우리 쪽에 신한울 3, 4호기를 완공을 해서 북한에 전력을 보내는 방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한울 3, 4호기는 그때 7,900억 원이 투입됐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탈원전 정책을 한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막 백지하면서 이 건설이 중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건설을 해서 북한에 전력을 송신하는 이 방안이 산자부 내부 검토 보고서 안에 들어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산자부 자체로 한 것이냐,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 그 부분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든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그리고 2차 남북정상회담 5월 26일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산업부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가동 중단한다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 이것을 국장급 이하 간부들이 이것을 그 밀어붙이는 다 폐쇄한다는데, 그것을 다시 건설해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한다. 이것을 산업부 공무원들이, 국장급 이하 공무원 3명이 검토했다. 이건 난센스다. 청와대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도 오늘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이 인터넷판에 실었습니다. 아침에 6시쯤에 인터넷 6시 넘어서 실었습니다. DMZ 원전 건설 산업부 문서, 북지원 3가지 시나리오 있었다. 자, 조선일보 일면통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3가지 시나리오 중앙일보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감사원도 파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3가지 시나리오를 감사원도 다 파악을 한 거다. 그렇다면 검찰에도 이게 넘어갔겠죠. 북한 심포 원전, 또 남측 신한울서 전력 공급도 검토, 제가 말씀드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문건들에 대해서 3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원전 시나리오가 있는 이 문건들에 대해서 북한 지역뿐이 아니고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이런 것을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건은 부인을 못하죠. 문건은 복구가 됐으니까는.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막 했다는 겁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버를 몰면서 문재인 말 한마디에 월성원전 경제성 조사도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도 하기 전에 막 폐쇄 절차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좀 더 돌려야 된다는 산자부 과장에게 장관 배공규가 너 죽을래?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공무원이 이 신포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뭐 병무장지대를 짓고 우리가 여기서 신한울에서 만들어서 다시 가동시켜서 그것을 보내고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큰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가 탈원전을 하겠다며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서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세워놨는데 북한 전력 지원을 위해 이를 다시 완공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단순히 실무진 아이디어 수준으로 볼 수 있느냐. 청와대 차원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 오히려 이런 지적이 더 타당하겠죠. 그때 당시 분위기, 탈원전 분위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USB, 이것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전해졌던, 평화의 집에서 전해졌던 김정은 손에 들어간 건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발전소 건설, 그때 도보다리에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었죠. 이 입술 모양을 분석을 하니 발전소 건설이라는 용어가 있었다. 그 보도까지 했는데 나중에 청와대에서는 문재인에게 직접 물어보니 뭐 발전소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건네준 문건에는 발전소가 있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이 PT 영상,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USB 안에 포함이 됐는데 자, 발전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있죠. 원전, 수력, 하력, 풍력, 조력 막 있는데 원전이면은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 한다면서 온갖 무리수를 듣는데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준다. 그러면 탈원전 과연 의도가 뭐냐? 이런 말이 나오고 국제사회가 지금 대북 제재 중인데 그것을 위반해서 원전을 짓겠다는 것이냐. 많은 그 소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북한은 지금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한 상태라서 원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제 조약도 우리가 무시하고 뭐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냐. 또 이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극비리에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남북 정상회담 성사 때문이냐? 답방 때문이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런 논란이 이제 막 일어나니까 원전을 짓겠다고 했으면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전이 아니고 화력발전소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력발전소다. 자, 화력발전소를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지어줘야 될 정도일까요? 지금 북한은 화력발전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한겨레 신문 친정권적인 언론으로 봐도 되겠죠. 한겨레 신문이 이것을 일면 톱 기사로 올렸습니다. 김정은에게 건넨 USB 논란에 여권 쪽의 주장, 야권 주장은 뭐 뒤로 제치고 원전 아닌 화력이 담겨있다. 원자력 발전소 아니고 뭐 화력 발전소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원자력 발전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문제들을 발생하지만 화력 발전소는 그냥 남북 경제 협력 차원에서 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기 좀 공급하는 거 아니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재개하면은 그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화력 발전소 지어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그 논리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죠. USB에는 여권 관계자가 전한 이야기입니다. 화력 등 전통적 방식의 발전소 건설 및 지원 방안이 들어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익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와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과정을 잘 아는 한 여권 인사가 한겨레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장 1층에 마련된 환담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와 책자를 전달을 했다. 어쨌든 뭐 전달한 건 맞습니다. 뭐 도보다리든 평화의 집이든 뭐 환담장이든 그리고 구체적 방안으로 화력 등 전통적 방식의 발전시설 건설 및 지원이 포함됐다. 그리고 같은 날 통일부에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공무원들 그 보고서 17개 파일에는 원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산자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파기 자료에는 실무 정책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 내용만 담겼을 뿐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삼자부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이 있죠. 진실을 규명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준 USB 촬영 원본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PT 영상을 그냥 청와대가 공개를 하면 됩니다. 김정은이 본 그 영상 내용을 우리 쪽에서 공개를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공개를 하면은 그게 그냥 화력발전소인지 원자력발전소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화력발전소라면 더 이상 뭐 논의 안 해도 됩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뭐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에 그냥 눈 감아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USB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PT 영상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대북 지원은 이 국민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든지 간에 정상회담 대가로 만약에 대북 지원을 펑펑 해주는 내용이 그 안에 있으면 그거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권에서 그때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그 전 정권인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송금을 했다는, 현대를 통해서 송금을 했다는 그것을 놓고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박지원 뭐 그때 그 비서실장 출신 막 구속하고 뭐 현대에서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까지 다 있었죠. 자, 그것처럼 이렇게 정상회담 대가로 펑펑 퍼줬다면은 그거 다 밝혀야 되는데,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그거 다 밝히기는 그렇다면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딱 발전소 부분만 따로 떼서 공개를 하면 됩니다. 발전소와 관련해서 어떤 PT 영상을 줬는지, 우리가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지어주겠다고 했는지, 화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했는지, 그거는 바로 드러나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된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에서 공개를 안 하면 결국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특검도 추진해야 되고 국정조사를 다 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상당히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삭제된 파일 속에는 북한 원전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월성원전 뭐 1호기 조기 폐쇄돼서 그 경제성 조작하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복구된 파일 중에는 그것뿐이 아니고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산자부가 탈원전에 반대하는 단체 사람들, 민간인이죠. 민간인들의 동향을 파악을 했다. 그런 문건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민간인 사찰이죠. 그 전에 김태호 수사관이 뭐 폭로를 했을 때, 사찰했다고 폭로를 했을 때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나와서 우리 문재인 정부 DNA에는 사찰이란 단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기무사가 사찰을 했다. 이래서 그것을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전 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산자부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중앙일보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면 톡으로 다뤘습니다. 우리 행사 사찰한 거냐? 탈원전 반대 단체 반발. 우리 단체를 일일이 다 사찰하고 뒤를 쫓아다니는 것이냐, 공무원들이. 우리는 민간인인데. 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도 국내적으로. 그래서 중앙일보가 조선이나 이 동아 이런 곳은, 조선일보는 북한 원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중앙일보는 사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 행동 이런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동향 집회를 파악을 했고, 산업부 직원이 삭제한 파일에서 그런 그 동향 파악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민간을 사찰했나 이런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고, 산업부는 사찰이 아니다, 통상 동향 보고다. 그게 사찰이죠. 동향 보고가 사찰입니다. 자, 산업부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등의 동향보고서, 시민단체의 동향보고서 10건, 10여 건을 많이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오늘부터 그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대정부 질문도 있고,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 수사.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원전 수사에 대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대상이 더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가지고 공수처가 설치되기 전에, 공수처가 수사 인력을 갖추기 전에 지금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어떻게 관계 설정이 될 것인지, 추미애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충돌 시즌2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 관심이죠. 오늘 오전 10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방을 했습니다. 취임 축하 인사차 의례적으로 갔는데, 오늘은 검찰 인사 같은 현안은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벌써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12면 보시면은 박범계 만나는 윤석열, 월성원전 김학의 출검 수사 지휘부 지켜낼까? 자, 지금 검찰 간부 인사가 곧 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금 권력 수사를 하는 윤석열의 또 손발을 잘라내기 위해서 인사건을 통해서 추미애처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또 원전 수사, 이것을 이 수사팀을 해체시키려 할 텐데 그것을 윤석열이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박범계는 일단은 총장과 협의해서 좋은 인사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그것이 실제로 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이번 인사에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미애가 자천시켰죠. 3번인가 자천시켰죠. 그래서 지금 법무연수원에 갔는데 추미애가 자천시킨 윤석열의 핵심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1선에 복귀할 것이냐, 수사 1선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는 그것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수사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지방에 있으니 다시 원대 복귀시켜서 수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또 한 사람 인사가 주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학의 출검 수사 중단 위약 규명으로 중심축 이동, 이 기사가 있는데 국민일보 아래 기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를 시킨 그 의혹이 있었죠. 그 의혹에 이성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종건 여러 사람들이 박상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연루가 됐는데, 지금 핵심은 그 수사를 그때 인지 수사를 하고 있는, 안양지청에서 하고 있는 수사를 중단시킨, 그쪽으로 수사 중단 위약, 검찰 수뇌부에서 1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것을 중단시킨, 그것 쪽으로 수사의 중심축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에 법무부 대검 압력 의혹이 있는 것이죠. 수원지검이 그래서 지금 안양지청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때 왜 그 수사를 중단했느냐, 누가 시켰느냐, 이것을 캐고 있는데, 공익신고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사 중단을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대검에 보고하라, 그래서 수사를 종결시키라, 이렇게 했다. 그 내용을 공익신고를 했죠.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했다는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그때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건 다 감안해서 이성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여러 가지 권력 수사를 오히려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쪽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성윤 교체하라, 대신 한동훈 불러라, 이런 이야기죠. 이성윤 교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무슨 소리야, 검찰개혁 아직 안 끝났어, 이성윤은 유임해야 돼, 이런 교류를 하는 겁니다. 양쪽이 또 충돌을 하겠죠. 윤석열 총장 본인에 대한 징계 가담자들 문책을 요청했다. 이성윤, 심재철, 신성식, 이종건 이 대상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박범계 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런 메시지가 갔다는 얘기입니다. 윤 총장이 빅4 등 법무 검찰 핵심 간부들에 대해 신상필벌 인사를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핵심 간부 유임 인사를 피력했다, 이런 것이고, 청와대가 지난 주말에 박범계 장관에게 권력기관인 검찰의 개혁을 완성해야 된다, 검찰 내 개혁 주도 세력은 유임하라, 유임시키라, 이렇게 인사 기조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성윤 지검장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죠. 최근에는 채널A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결재 요청을 장기간 승인하지 않아서 그 밑에 휘하 검사들의 지탄 대상이 돼 있다. 자, 그런데 아마 유임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로 뭐 힘겨루기로 하고 또 이렇게 기세 싸움을 하는데 민심은 어떨까? 곧 있으면은 설 연휴가 시작되죠. 설 연휴가 시작되면 보통 명절 연휴 때는 차례상 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례상 민심이 형성이 돼서 가령 이번 같은 경우는 4월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올해는 민심 형성이 좀 어려질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 민심이 올해는 온 가족이 밥상머리에 모여 앉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 모든 신문이 다르지만 어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설날에 따로 사는 가족은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민등록제를 따로 하는 가령 뭐 부모님과 자식 손자가 주민등록제가 다르면 5인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배, 성묘 같은 가족 모임이 어려워졌고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였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가족 모임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첫날에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